일본 교토 마이즈루에 사는 고등학생 코스기 미호가 사라진 것은 2008년 5월 7일. 전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잠옷을 입고 저녁 10시 무렵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미호의 신발도 사라져 있었기에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나갔음을 암시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낯가림이 있던 그녀가 홀로 야밤에 어딜 나갔다는 것을 가족들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미호의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녀가 갈 만한 장소도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미호는 그녀의 집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채 말이죠. 옷이 벗겨져 있고 얼굴과 머리에 타박상이 남아있으며 사망 원인은 교살이라고 결론 내렸던 검시관. 사망 시각은 5월 7일 새벽. 현장에 남은 많은 혈흔은 이곳이 범행 장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 그녀가 직접 집을 나간 것은 맞았습니다. 5월 6일 저녁 11시 57분에 미호는 핸드폰을 사용해 블로그에 예의 발견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주요소 인근 공사 사진을 올리며 공사 현장의 적색 등이라고도 적었죠. 자정이 넘어 0시 50분경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국도에 있는 약국 근처에서 혼자 산책 중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그녀는 가끔 부모님 몰래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뒤 도쿄에 있는 오빠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5월 7일 새벽 2시 넘어 현장 인근을 지나갔던 트럭 운전사가 자전거를 미는 젊은 남성과 걷고 있는 젊은 여성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기에 미호와 친했던 10대 소년이 의심받기도 했지만 그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주변인들과 별다른 문제도 없던 그녀였기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현장 주변 방범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은 목격자가 말했던 자전거를 미는 남성과 미호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1시 36분에 자전거를 미는 모자 쓴 남성과 함께 사건 현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미호. 그 전에 찍힌 영상에선 미호는 혼자 걷고 있었기에 도중에 남성과 만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목격자가 자전거를 밀던 남성이 젊었다고 증언했기에 처음에 경찰은 미호와 관계가 있던 또래의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카메라에 찍힌 남성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에 목격자가 연령대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날 현장에 있었을 용의자를 추론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식당 종업원에게 그날 새벽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간 모자 쓴 직원이 있다는 증언을 듣게 된 경찰. 그 직원은 사건 현장 인근에 살며 과거 살인과 연관될 뻔했던 상해 전과가 있는 60세의 나카 카츠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에 공원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자전거로 들이받고 둔기로 머리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전적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는데 미호 역시 범인에게 머리를 둔기로 집중 공격당했기에 경찰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걸음걸이가 방범 카메라에 잡힌 자전거를 밀던 남성과 비슷해 보였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물적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그를 강제 연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한번 그날 미호와 용의자를 보았다는 트럭 운전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유력 용의자를 찾았는데 그를 체포하기 위해선 어떠한 증거라도 있어야 하니 그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말해달라고 했던 경찰. 트럭 운전사가 혹시 용의자의 사진을 본다면 생각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경찰은 카츠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이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됐죠. 트럭 운전사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데 그가 아직 공표도 되지 않은 용의자인 카츠미를 사진으로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희미한 기억은 제3자에 의해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정확히 기억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에 기억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죠. 그렇기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기억이 희미한 목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기억을 주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트럭 운전사는 카츠미의 사진을 보았고 점차 그의 증언은 카츠미의 특징에 맞는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에 카츠미는 여성 속옷과 신사의 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고
이를 빌미로 검찰은 그를 신문하며 2009년 4월 7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호의 몸에는 범인의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카츠미가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럭 운전사를 강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며 그날 자전거를 밀며 미호와 함께 있던 남성이 카츠미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5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카츠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죠. 무죄 판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증인에게 카츠미의 사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식 수사를 벌여 카츠미가 포함된 여러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달랐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카츠미의 사진뿐이었기에 재판부는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증인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사건은 사전에 용의자 사진을 증인에게 보여주었던 과거 방식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을 알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무죄가 확정돼 풀려난 카츠미는 약 4개월 뒤 오사카에서 지인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살인 미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수감 중 병을 얻어 2016년 7월 11일에 오사카 의료 형무소에서 병사했다고 합니다. 카츠미가 여고생을 죽인 것은 나야 라는 말을 동료 수감자에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고 그도 사망했기에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병으로 고통받다 병사한 것이 천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천벌이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